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서상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노후 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준비를 하라라는 물음에 정답이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자,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의 소득과 비교해서 은퇴 후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비율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69.7%, 약 70% 정도의 은퇴 후 소득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은퇴 전의 소득이 매월 300만 원일 경우 은퇴 후에는 300만 원의 70%, 매달 210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전 대비해서 최소 60% 이상은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퇴 소득은 보통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층부터 3층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0층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는데요. 과거에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태어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을 고려해서 가구 상황에 맞는 급여가 제공이 되죠. 자,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초연금은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에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죠. 2018년도 8월 달까지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달 20만 9천 원의 연금이 지급되다가 2018년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0층입니다. 그야말로 기초 영역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는 1층의 국민연금 제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 제도가 있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경우 각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은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다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우리는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통 사적연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3층 연금 체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의 종류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향후 받을 예상연금액, 예상연금 수급 시기를 확인하는 게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층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다른 사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월한 장점은 국민연금 급여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결정된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서 그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 공적연금이 사적연금에 비해서 우월한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 국민연금을 매달 64만 8천 원 받으시는 분은 2018년 현재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서 매달 93만 6천 원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매년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연금액은 높아지겠죠. 자,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분들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10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물가가 지금보다 올라가도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유지되어서 향후에 지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953년도부터 1956년도 사이에 출생하신 분은 만 61세, 1957년도부터 1960년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만 62세, 1969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모두 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언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만 62세에 받죠. 그럼 2022년도부터 받게 되는데 만약 이분의 양력 생일이 9월이다라고 한다면 생일의 다음 달인 10월, 즉 2022년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198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2045년에 본인의 생일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모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연금 방식, 즉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받는 연금 형태의 방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의 가입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실하게 10년 이상 납부했던 분들이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하고 국민연금의 연금 중에서 가장 핵심인 연금이죠. 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는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자,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를 말합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은 매월 2만 1,000원 정도, 부모와 자녀의 경우 한 분당 매월 14,000원 정도를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 자녀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60세를 퇴직 시점으로 보죠. 근데 요즘은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바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일정 기간 공백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남들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퇴직 이후에도 다른 직장 생활 또는 다른 사업 활동을 계속하시면서 국민연금 받을 시기는 늦추는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연금을 개시할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지시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서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얻은 분들이 원래 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정보다 빨리 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받기로 예정된 연금액보다 감액을 해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분들은 남들보다 일찍 받는 만큼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령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해서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감액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6%, 2년을 기준으로 12%, 최대 5년을 기준으로 30%까지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만약 개월 단위로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셨다면 1년 1개월에 0.5%씩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기로 한 분이 1년을 일찍 조기노령연금 받게 되면 1년 기준 6%를 감액하므로 1년을 일찍 받는 대신 100만 원이 아니라 94만 원이라는 조기노령연금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 반대로 연기연금 제도는 본인의 노령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1회 안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감액 기준이 연 6%였습니다만 늦춰받는 연기연금을 결정하실 경우에는 연 7.2%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받는 분이 1년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매달 94만 원, 1년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경우에 매달 107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체 운영 등의 소득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소득으로 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을 연기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연금액을 높이는 연기연금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시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재취업을 하신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계속 국민연금을 이어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자영업 등을 새로 시작하신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납부를 이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만약 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했지만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기간이 10년을 안 되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없다면 이미 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속가입은 연금을 받을 나이는 되었는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경우에 부족한 가입기간을 추가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이미 채웠더라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하신 적이 있는 60세 이상인 분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 다만 65세 이전에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중에 국민연금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시금으로 찾아간 연금을 다시 납부를 하게 되면 가입기간을 즉시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에 그간의 이자를 가산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복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제도,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를 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성실하게 납부가 전제돼야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과 관련해서 받는 연금입니다. 혼인 기간만큼 연금액을 나눠 받는 개념인데요. 다만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권리가 있고 이혼한 전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2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과 같이 소득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연금액이 일정 금액 감액이 됩니다. 모든 소득활동에 대해서 무조건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데 2018년도를 기준으로 월 소득 22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12개월을 모두 직장에서 일한 근로소득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연봉 3,823만 원, 그러니까 월 318만 5천 원이 넘을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하는 금액은 초과하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초과하는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10%와 5만 원을 더해서 감액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기준과 같이
소득이 다소 높은 분들은 일정 금액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감액 제도는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연금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실버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의료비, 전월세 자금, 배우자 장제비, 재회 복구비와 같이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을 때 국민연금 급여액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생활비의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대부 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이고 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대부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도 3분기 기준 대부 이자율은 연 2.48%입니다. 거치 기간 2년과 5년의 분할 상환 기간을 감안하면 최대 7년까지도 운영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 대출한 금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래 받고 계시던 연금 급여액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은퇴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내의 연금액을 안심통장을 통해서 받으시면 해당 금액만큼은 수급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심통장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단위농협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나신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을 해서 연금을 받고자 하는 계좌를 안심통장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의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연금만 입금이 됩니다. 물론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의 영층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가장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올라가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65세가 넘는 분들 중에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전체 노인 인구 중에 70%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때는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반영하지는 않고 노인 부부의 것만을 반영합니다. 지급 금액은 2018년 9월 기준 단독 가구일 경우 월 최대 25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고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 기초연금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뿐만이 아니라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신 여러분은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했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 형태로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의 2층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알아볼 건데요. 이 퇴직연금은 우선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어떠한 종류인지 확인하고 그 성격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이 확정급여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향후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원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그런 기업의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앞으로의 가입이 얼마나 더 가능한지 우선 따져보고 퇴직한 이후에 월 얼마의 퇴직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불립니다. 앞서 DB형, 확정급여형과는 다르게 회사가 납입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이 자신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퇴직 당시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수시로 운용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적립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용기간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연금으로 수급하는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퇴직연금 제도에서 연금이 아니라 목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도 IRP로 전환해서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이런 여러 유형을 활용해서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의 소득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으로 필요한 노후자금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이 시중의 금융상품 중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게 개인연금인데요. 이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이 있고 이름만으로는 좀 구분이 어려운 다양한 유형들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세제 적격 상품과 비세제 적격을 구분하는 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상품명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제 적격 상품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서 기존 상품의 불입을 늘리거나 분산 투자 차원에서 다른 유형의 상품에 추가 가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우선 세제 적격연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흔히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저축 상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매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가 있고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제 비적격연금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은 없지만 나이가 되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현재로서 부과하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이다라고 보는데요. 세제 비적격연금은 세제 적격연금과는 다르게 연간 1,8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초과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세제 적격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붙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좀 많아지면서 공시이율과 예적금이율을 비교할 때 공시이율이 조금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죠.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연금보험, 은행의 연금형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은 자금 운영의 안정성, 정기적 불입 여부, 종신형 연금 지급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을 잘 고르시면 되는데 선택 방법은 다음의 모형도를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은 정기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신형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연납과 정기납 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채권형과 안전형으로 투자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죠.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취급합니다. 자연납과 정기납도 선택할 수 있고 채권형과 안전형뿐만 아니라 주식형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노후준비에서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공적연금과 비교해서 개인연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높은 사업비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이렉트 보험 등을 필두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상품이 가입이 가능해졌죠. 각종 수수료 등의 부담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낮아진 효과만큼 개인연금 수령액이 조금 높아지거나 혹은 중도의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환급률이 약간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보험 담화라고 불리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각 회사별 인터넷 보험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 보장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들려드리는 사이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개인별로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 연금 혹은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연금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연금 포털에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서 3, 4일 이내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내 개인연금, 퇴직연금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노후 준비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통합연금 포털에서는 각종 연금 상품의 계약뿐만이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 각 연금별 예상 연금액, 그리고 적정 노후 생활비와 본인의 예상 연금을 비교도 해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필요한 연금 납입액을 스스로 제시도 해주는 재무설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 정보까지 같이 입력하게 되면 가족 단위로 노후 재무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자산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연금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노후 준비 전문 상담사 등을 통해서 현재 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 노후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족한 노후 월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노후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